일상 속 소소한 사연 라디오 썰부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는 11살 때부터 16살 차이 나는 새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새로운 가정이었지만 또 다른 분란이나 갈등은 없었고 별다를 것 없는 보통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어머니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저는 누가 물어보면 아무렇지 않게 재혼 가정이라고 밝힐 정도로 거부감이 없고 저에게는 그냥 어머니입니다. 중학교 이후론 친어머니와 연락도 끊어져 어머니라 부르는 사람도 새어머니뿐이고요. 새어머니는 일본 배우 중에 마키오조라는 사람과 얼굴과 몸매가 도플갱어처럼 닮았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라면 새어머니가 170이 조금 넘는 키라 키가 더 크고 더 말랐고 한 가지 흠이라면 피부가 썩 좋지 않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젊고 예쁜 새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이성으로의 감정이 아니고 어렸을 때 예쁜 선생님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춘기가 될 즈음부터 그런 새어머니의 외적인 부분들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여러 사건도 있고 별의별 일도 다 있었지만 그걸 전부 말하긴 창피하고 글도 길어지네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새어머니는 저의 시선이 보통의 아들과는 다르게 본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새어머니라 피가 안 섞였으니 사춘기 호기심이라 생각해서 이해해 주려고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저를 밀어내거나 내치지 않고 어떻게든 아들과 가족의 테두리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일방적으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건 저였고 욕구와 죄책감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했지만 새어머니의 마음을 알수록 너무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피는 통하진 않았지만 어머니라 부르는 사람과 사랑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을 내면 깊숙한 곳에 봉인을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사춘기 호기심이다. 커서 또래 여자들을 만나고 하면 괜찮아질 거다. 그런 말을 많이 했고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면서 애써 억누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지만 새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사람이 된다기에 군대도 일찍 다녀오고 비슷한 또래 여자를 만나면서 연애도 했지만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으로 새어머니를 안고 싶은 감정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드는 마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죄책감도 있었고 새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저의 일방적인 잘못이라 생각했기에 사춘기 시절에도 필사적으로 감춰왔던 마음을 성인이 된 후에 꺼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누군가에게 들킬까 필사적으로 감추며 살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은 항상 애가 타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연애도 하고 일반 여성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지만 명절 때나 생일 때나 가끔 봐서 그런지 그렇게 가끔 만날 때마다 정말 단기적으로 참을 수 없을 만큼 억제하고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혼자 위로를 하거나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눌 때 새어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 잠잠해지곤 했던 일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니 누구에게나 있는 판타지라 생각하며 지내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마음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20대 후반이었고 새어머니는 40대 중반이었을 때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두 분이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는 제가 11살 때 같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달은 여동생입니다.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저에게는 딸 같은 여동생이고요. 때마침 그의 여동생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집을 떠났고 새어머니는 여동생의 빈자리로 인한 허무함과 외로움에 아버지의 외도까지 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여동생은 이제 시작한 대학교 생활에 재미에 빠져 집 사정에는 관심이 없었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라 잘 몰랐지만 4월에 새어머니 생일 때 집에 갔을 때 챙겨주는 가족이 저뿐이었고 단둘이 밥을 먹은 적도 거의 없고 술을 같이 먹은 적은 더더욱 없었지만 둘이서만 있으려니 왜인지 모를 어색함에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잔했습니다. 그때 집안 사정이나 새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외면할 수 없었기에 집에서 통근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일주일에 3, 4번씩은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술 한 잔이 2잔이 되고 3잔이 되고 1차가 2차, 3차가 되면서 취하면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고민 이야기도 하고 과거 이야기도 하고 누구나 그렇듯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제가 지금도 새어머니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새어머니도 알게 되었고 저도 새어머니가 저를 온전히 아들로만 보아온 것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다 보니 여자 문제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었고 영업을 핑계로 유흥업소 출입도 했기에 그 때문인지 새어머니는 운동이나 꾸미는 거나 자기 관리는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집에서 조차 흐트러진 모습도 거의 없었고 피부가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화장도 하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관리들이 100%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제 마음을 안 후 새어머니도 마음이 불편했고 제 생각이 계속 났다더군요. 그런 대화가 오간 그날 밤 집에 와서 방에 누워있는데 새어머니 말이 계속 떠오르고 새벽에 안방으로 들어가 새어머니에게 하고 물어보니 아니 이렇게 대답하셨고 그걸 끝으로 아무런 대화도 없이 저는 옆에 누웠고 그렇게 저를 받아주었죠. 다음날 새벽에 한 번 더 사랑을 나누고 출근을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이 부분에 대해 말을 하거나 티를 내는 것에 싫어하셨고 없는 일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었기에 그 부분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술을 먹고 밤에 안방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거나 그날이거나 하면 안방 문을 잠가두는 방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화해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때 새어머니와 술 한잔하며 처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분위에 취해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였다. 전부 다 내 실수였고 내 잘못이니 너는 죄책감 느끼지 말고 기억에서 지우라더군요. 그냥 술 때문에 일어난 실수였고 오늘 이후로 없었던 일이다 하셨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던 여동생의 학자금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만큼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새어머니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경제활동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새어머니는 저와 달리 마지못해 허락한다는 느낌이 강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마음의 짐이 심했다는 걸 행동이나 말투에서 느끼고 있었기에 저도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그만하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미련도 남고 새어머니 얼굴도 아버지 얼굴도 보기 힘들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년 정도 집에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를 드리면 같이 술자리도 하고 두 분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기에 더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횡설수설한 부분이 많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글을 쓰다 보니 시간이 너무 후딱 가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설부자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